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도면 작성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벽체의 계구부에 이와 같이 각각의 창호를 집어넣었습니다. 창호의 종류는 용도별로 봤을 때 아니면 구조별로 봤을 때 나눌 수 있는데, 구조별로 봤을 때 보면 미석이 창호와 여닫이 창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델링 방법에서의 특징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루비를 설치해서 그 루비를 이용해서 창호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비는 윈도우즈 빌더를 이용해서 미석이 창호를 만들었고, 도어 메이커를 이용해서 여닫이 창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현관문 부분에 대한 창호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에 있는 창호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닫이 구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고정창 상태고 아래쪽은 이와 같이 여닫이 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위치는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 현관문의 경우는 우리가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해서 적절히 조절한 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의 툴바에서 3D 웨어하우스를 실행을 합니다. 자, 3D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실행되면 검색창에 도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어에 해당되는 개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할 현관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창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 얘를 눌러서 현재 작업 중인 화면, 즉 현재 작업 중인 파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가지고 온 다음 일단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3D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미리 완성된 형태의 도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삭제하는 겁니다. 즉, 개체를 최적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잘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잘 되어 있지만 이 윗부분에 필요 없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통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간 다음 이 선을 삭제하고 다시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작업할 계구부의 크기와 그 다음에 창호의 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폭을 재보면 이 폭은 890이고 다음 창호의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창호의 크기는 990입니다. 그래서 100만큼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세로의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즉, 창호의 높이를 재보면 2600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벽체의 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걸 2400으로 줄이는 경우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현관문의 경우는 바닥 부분에 턱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보면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거실 유리문의 경우는 유리문의
가장 아래 부분이 거실의 높이지만 현관문의 경우는 가장 아래 낮은 곳이 바로 이 테라스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높이를 600으로 봤기 때문에 계단 하나의 높이를 200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2600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불러온 이 문의 세로의 길이는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프론트, 그리고 카메라는 투상으로 변경을 하고, 자, 내부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꾼 다음, 자, 스트레치를 실행해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500만큼, 50만큼 줄여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부분도 선택을 하고 왼쪽으로 50만큼 줄여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면 상태에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890으로 정확하게 조절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위치를 조정하고 문의 손잡이의 위치, 즉 문이 열리는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된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에 보면 현관, 문에 이렇게 현관문이 있는데 문의 손잡이 위치가 왼쪽에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구조이고 벽체의 중심선과 문틀의 중간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이 문에 있어서 자, 좌우를 변경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플립을 사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문을 선택하고 오른클릭해서 플립 어롱이라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뒤집어지는 방향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즉 X축 방향.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 레드라는 것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좌우가 바뀌는 모양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문의 위치를 이제 개구부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에 있는 창호를 감추고 도면과 유사하게 가상의 중심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자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벽체의 상부에 이렇게 벽체의 중심을 지나는 이러한 가상선을 그려줍니다. 자, 다음 화면을 평면도처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먼저 창호를 개구부 근처로 가지고 온 다음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 위치가 맞아졌으면 이제 ISO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ISO 상태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물론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Z 축상의 높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상선을 감추고
자, 화면의 작업 상태를 원래대로 변경합니다. 이제 아까 감춰둔 창호를 다시 언하이드 시켜주고 이제 창대석까지 보이게 해서 벽체 부분의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재질을 조절하는 조그만 루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비는 강의 자료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강의 자료에 보면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고 하나는 루비 상태입니다. 루비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를 보면 루비의 이름은 Material Replace라고 해서 재질을 변경해주는 그런 루비인데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루비보다 아주 더 쉽게 재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화면에서 윈도우라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서브 메뉴에서 익스텐션 매니저를 선택을 하고 인스톨 익스텐션을 눌러서 순서대로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할 거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먼저 설치하고 다음에 Material Replace라는 이 파일을 순서대로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 루비의 경우는 따로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고 툴스라는 메뉴 아래쪽에 Material Replace라고 해서 이와 같이 메뉴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볼 부분은 창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창호 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감추고 자, 창호 중에서 여닫이 부분을 보면 네, 문틀과 문의 색상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로 일치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terial Replace라는 이걸 실행한 다음 자, 여기에 있는 이 재질을 이 재질과 동일하게 바꿀 겁니다. 이게 바뀔 거니까 바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재질이 있는 개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여닫이 창호의 경우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이번엔 이거 클릭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는 창호의 재질이 이 재질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면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재질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창대석 그리고 벽체 다시 보이게 한 다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바닥과 기초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기초 및 바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다음 현재 레이어를 이와 같이 변경을 하고 창호 레이어와 창대석 레이어는 감춰서 작업 상태를 간단히 만듭니다. 다음 화면을 탑 그리고 카메라는 투상으로 변경을 하고 이제 외곽을 따라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연결하는
연속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방금 그린 선의 내부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면의 방향을 올바르게 뒤집어 주고 화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변경한 다음, 자, 여기에 있는 면을 전체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벽체 아래쪽으로 끝점을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이 면을 바닥의 높이만큼, 즉 지면으로부터 바닥의 높이만큼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앤 풀 이용해서 600만큼 이와 같이 높이를 주면 됩니다. 앞면 상세도에서 보면 지면으로부터 바닥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만들 부분은 화면상에서 여기 보이는 이 현관 부분입니다. 자, 현관 부분은 테라스의 바닥의 높이와 일치합니다. 즉, 지면에서 계단을 통해서 테라스, 다음 현관문을 열고 현관으로 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동일한 높이입니다. 즉, 이게 같은 평면상에 있고 이 거실의 높이는 계단 하나의 높이만큼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 현재 상태에서 현재 레이어가 기초 및 바닥인 걸 확인을 하고 다음 벽체의 아래쪽에 있는 경계선을 따라서 자,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먼저 라인을 이와 같이 벽체의 경계를 따라서 이와 같이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선이 다 그려졌으면 벽체 레이어를 감추고 현재 상태에서 이 기초 및 바닥 부분과 아랫부분에 경계선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 부분의 면의 높이를 현재에서 200만큼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면을 조절하는 기능은 푸시 앤 풀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 여기 이제 추가된 이 엣지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경우 전체를 선택해서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시 벽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벽체를 보면 현관 부분의 바닥의 높이가 제대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나 또는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